네, 안녕하세요. 2021년도 11월에 시행되었던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이차함수 문제인데 A는 실수라고 하고 이차함수에 대해서 fx식이 이렇게 나타나져 있고 이때 1부터 4까지 있어서 최대값이 2인 것을 구하자라고 되어 있네요. 최대값이 2인 것을 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fx 그래프의 정점 구하자고 했으니까 요 식 고치면 되겠죠? 그쵸? 요거 식 고치는 거는 잘 하실 거라 믿고 결과값만 써보면 요거 이제 요렇게 식이 돼요. x-a 플러스 1의 x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a 플러스 1 요렇게 되고 여기는 2 요렇게 돼요. 그랬을 때 지금 여전히 여기 최대값이 2가 될 때 최대값이 2가 될 때에 그럴 때 최대값이 2인 것을 구하자고 했으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값들을 확인해 볼 건데 y는 fx의 그래프의 축의 이치에서 경우를 나누어 생각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여기 이제 요렇게 위로 볼록인 상황이에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니까요. 그리고 이제 a 플러스 1인 거고 우리가 최대값 생각할 거니까 여기 있는 요 정점에 있는 x좌표가 여기 있는 요 것에 사이에 들어가는지 혹은 벗어나는지에 따라서 최대차수 값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은 각각의 번호에 대해서 색깔을 조금 달리해서 한번 구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해보면 첫 번째 경우 A가 뭐보다 작은 경우인데 지금 여기 있는 요 범위에 의해서 이 녀석이 작다라는 건 이 범위가 여기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1부터 4까지 여기 있다는 뜻이겠죠. 그쵸? 그래서 A 플러스 1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니까 A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예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 이들의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때일 때의 최대값은 F의 1에서 나온다. 그래서 F1을 집어넣으면 뭐 아무 식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F1 집어넣으면 여기 왼쪽 식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그다음에 플러스 4a 플러스 4 그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a가 뭐가 되는 거냐면 2가 되는 거죠. 이 최대값이 2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식 정리하면 뭐 나오냐면 a제곱 플러스 a가 0이라는 식이 나와요. 그래서 a는 이렇게 되고 그랬을 때 a가 0이랑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일 때 최대값은 f1에서 나오고 그 1을 대입했을 때 이 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a 값은 0과 마이너스 1이다. 실제로 이 범위에 들어가니까 실제로 잘 되고요. 그때의 fx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0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이 fx 식을 구해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0일 때 집어넣어 보시면 0인 부분이 잘 지워보시면 여기가 4x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 거는 a가 마이너스 1일 때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여기가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 범위는 이제 언제 나오는 거냐면 이거는 초록색 아니다. 조금 진한 색으로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여기는 1과 4가 1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4가 뭐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4가 이렇게 해서 이 범위 사이 요 정점에 x좌표가 들어가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요 c는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여기 0이 될 거고 그 다음 요 f 자리는 a 플러스 1이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3보다 작거나 같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 최대값은 누구냐면 우리 여기서 했던 이 정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 될 거예요. 그죠? 정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 되니까 최대값은 이제 f의 a 플러스 1이 될 거고 a 플러스 1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게 2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 지워지고 a의 a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데 그랬을 때 a는 0 또는 1이 나온다. 근데 여기는 0은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1만 된다. 그래서 a가 1일 때 함수값 찾아주시면 되고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니까 a가 1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여기가 8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6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의 수로 여기가 이제 3보다 클 때를 생각을 하면 3보다 클 때는 검정색 좋다. 여기에 있는 요 1이 여기 있고 4가 이제 요 정도 있다고 치면은 범위가 이제 이만큼 있으니까 4보다는 요런 경우 1부터 4의 범위가 있고 a 플러스 1이 4보다 큰 경우예요. 그래서 3보다 큰 경우겠죠. 이런 경우 그림 보시면 최대값이 여기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대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는 f에다가 4를 집어넣은 값이 최대가 되네. 4 집어넣어서 계산하면은 식이 뭐가 나오냐면은 a제곱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2 플러스 16a 그 다음에 플러스 16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a가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11a 플러스 18은 0이 나오고 인수분해가 a-2 a-9는 0 이렇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a는 2 또는 9가 되는데 2는 범위 안 들어가니까 9만 정답이 되고 그럼 9일 때 대입해서 fx식 구해보시면 여기가 40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26 이렇게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문제를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평소 자주 해오던 이제 2차 함수의 최대최소 문제예요. 최대최소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이 글을 읽고 fx 그래프의 축의 이치의 경우에 나눠서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 범위 같은 경우는 잘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요? 잘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fx가 뭘 뜻하는지 이게 뭘 뜻하는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 이거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석상에 조금 어려운 점 있는 점만 유의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확률 문제 나왔는데 확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 문제네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4개의 공과 그 다음에 1부터 7까지 번호가 하나씩 1부터 7까지의 번호가 하나씩 넣어져 있는 7개의 상자가 있대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물음은 4개의 공을 7개 상자 중에서 4개의 상자에 하나씩 넣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그럼 상자 이제 집어넣을 건데 1번부터 7번 상자에 공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블루. 이걸 집어넣을 건데 그럼 이제 4개를 선택하는 것까지 하면은 사실 조합이죠. 7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합니다. 조합인데 선택한 후에 그 4개 박스에 이제 요 색깔들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니까 경우의 수들이 삽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은 한 번에 7P4라고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7개 중에 4개를 순서 있게 생각하는 거 혹은 4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7P4가 될 거고 요거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니까 840이 되겠죠? 이제 840이 될 겁니다. 다음 두 번째 4개 중에서 3개의 공을 같은 하나의 상자에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개의 공을 다른 상자에 넣는 방법을 구하래요. 그럼 일단은 공을 선택해야겠죠. 4개 중에 3개를 선택합니다. 요거는 공 선택, 그 다음에 곱하기 그것을 하나의 상자에 넣는다고 그랬으니까 7개 중에서 넣을 상자 하나를 선택합니다. 상자 선택 그 다음에 공이 이제 이미 하나 남았으니까 공을 선택하고 말고 상관은 없고요. 나머지 하나를 이제 나머지 상자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들어갈 상자를 마저 선택합니다. 나머지 공 플러스 상자 선택하는 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4 곱하기 7 곱하기 6을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거 계산하시면 168까지
168가지 나옵니다. 168가지.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빨과 노의 공은 홀수 번호의 상자에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녹색과 파란색 공은 짝수 번호 상자에 넣을 거래요. 이때 빨과 노의 공, 빨간색과 노란색의 공을 넣는 방법의 수는 지금 홀수는 1부터 7까지 중에서 4개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짝수는 3개 있어요. 그럼 빨이 이 상자에 넣는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착각하지 말아셔야 될 거는 이게 공교롭게 이제 자릿수가 똑같아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한 박스에 하나의 구슬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어요. 1번, 2번이 이제 2번은 그렇지 않네요. 아무튼 한 상자에 한 개의 공만 들어간다는 얘기 없으니까 한 상자에 2개의 공이 동시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간색을 기준으로 홀수 상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4가지. 그 다음에 노란색을 가지고 노란색 공을 홀수 상자에 집어넣을 경우의 수는 4가지 해서 16가지가 되겠죠. 밑에도 마찬가지로 초록색을 짝수에 넣을 경우의 수 3가지. 파란색을 짝수에 넣을 경우 수 3가지. 곱하면 9가지. 그래서 여기는 16 곱하기 9 하시면 144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는 수화식 단원입니다. 일단은 요거는 조금 좀 센스가 많이 필요했던 문제고 이 문제 이제 복잡해 보이지만 출제자가 왜 이런 문제를 출제했는지 좀 잘 파악하시고 의도를 파악하셔서 푸시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물음은 유리화하라고 했으니까 5-루트 2분의 1 분의 2 다가 5 플러스 루트 2분의 1 5 플러스 루트 2분의 1 계산하시면 4분의 2 곱하기 5 플러스 루트 21 루트 21이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될 거고 이제 2분의 5 플러스 루트 2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그다음에 5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문제 보시면 x 더하기 x분의 1 한번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건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은 집어넣으면은 2분의 5 플러스 루트 21 더하기 5 플러스 루트 21분의 2 여기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을 마찬가지로 유리화해서 오른쪽에 식을 써보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왼쪽 건 그대로 쓰고 5 플러스 루트 21 더하기 오른쪽 게 2분의 5 마이너스 루트 21 이렇게 돼요. 계산해보세요. 그럼 얘가 10이 아니라 5가 나옵니다. 5. 그래서 얘가 5가 나와요. 5. 이건 계산 문제니까요. 자, 얘가 5가 나왔을 때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요 문제예요. 요 문제. 이걸 구하고자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이제 x값이 많이 이제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이 x값을 여기다 직접 집어넣는 건 사실 계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4제곱, 세제곱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테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야겠죠. 여기서 여기에 있는 이 조건을 준 이유가 있겠지. 여기에 있는 이 조건을 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럼 이 조건을 최대한 어떻게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볼까라고 했을 때 요 식을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 우리가 이제 분수 같은 경우는 분자 분모에 그러니까 분모에 뭘 곱하면 분자에도 똑같이 뭘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분자에 x분의 1을 곱하고 분모에도 마찬가지로 x제곱분의 1을 곱해줘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밑에 분모에서 x제곱으로 묶어내시고 분자에서 묶어내시는 활동이 똑같습니다. 그쵸? 위에서 x제곱으로 묶어주시고 밑에도 x제곱으로 묶어주는 거 혹은 저처럼 이렇게 곱해주는 거 똑같이 하셔도 돼요. 똑같은 작업이에요. 어차피 x가 0이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아래 식을 곱하면은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차근차근 써볼게요. x제곱분의 1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분의
분의 부호만 달라지겠죠. x제곱분의 1 빼기 x분의 1 더하기 1 빼기 x 더하기 x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짝 지어보면 여기서 이제 요렇게 이렇게 짝 지어서 식을 쓰면 될 거고, 제가 이제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요 x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은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쓴 것까지 식을 완벽하게 써보겠습니다. 분자 먼저 쓰면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빼기 2 더하기 빼기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 더하기 x 더하기 x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각각의 이제 여기 5라고 했으니까 저 5 값을 집어넣으면은 25, 30, 31 빼기 2니까 29 분의 25 빼기 5니까 20, 18, 19. 그래서 29분의 1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9분의 1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아래에 또 여기 있는 요 x제곱 마이너스 5x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요 식은 이제 구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 우리가 이제 예제들 살펴보시면 이렇게 있는 루트 형태가 나와 있을 때 이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요 식을 이제 2x 양변 2 곱하고 5를 넘겨주시고 루트 21이라고 썼을 때 요것을 제곱하면은 실제로 저 아래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5x가 몇이에요? 나오기도 해요. 나오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여기 있는 위에 걸 그대로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요 식 계산하는 것보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계산하니까 양변이 이제 x가 0이 아니니까요. 곱하는 거 상관없죠. 그래서 x 양변에 곱해버리면 x제곱 플러스 1은 5x 이렇게 되고, 이항시켜서 x제곱 마이너스 5x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는 요 아래 거 풀어야 되는데, 요거 이제 어떻게 풀이 방법이 두 개 있거든요. 그래서 풀이 첫 번째는 자세히는 쓰지 않을 거고 그 차수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여기 있는 요 식이 x제곱은 5x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있는 위의 식에 x제곱에 집어넣고 차수를 계속 낮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전개에서 2차가 또 나와도 계속 1차로 낮춰주시면 마지막에 남는 것도 1차만 남거든요. 그럼 1차식에다가 여기 있는 이 값을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해주는 거 방법이 있을 거고,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이 출제자님이 나름 의도가 명확하신 게 굳이 뭐 이거를 이제 넘기거나 이런 식으로 좀 다른 형태로 줘도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주셔도 되는데 꼭 얘를 이제 이항한 형태로 이렇게 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풀이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진짜 풀이 같은데 요 위에 있는 요 세 개에 곱해져 있는 2차 식이 잘 보시면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x-1, x 플러스 1, x-3, x-4, 그 다음에 x-2, x-6 이렇게 인수분해가 잘 되고, 짝을 지어볼 거예요. 짝을 지어볼 건데 얘랑 x-1이랑 잠시만요. x-1이랑 x-4 그리고 여기 있는 x-3이랑 여기 있는 x-2 그리고 여기 있는 너무 못 썼다. 여기 있는 x 플러스 1이랑 여기 있는 x-6을 짝을 지어서 전개를 해보시면, 빨간색 먼저 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그리고 분홍색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러면 요것에 x제곱 마이너스 5x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6 이렇게 계산하시면 요 값이 3 곱하기 마이너스 7 곱하기 그 다음에 5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05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풀이 1보다는 아마 조금 더 계산이 조금 빠르게 될 거예요. 산수 계산이니까 조금 더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혹은 이걸 발견 못 하셨더라도 여기 있는 풀이 1번도 잘 쓰이는 풀이 방법 중 하나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센스가 필요한 문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다음 문제 2차 부등식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2차 부등식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fx식과 그 다음에 gx식이 나와 있고 fx가 0보다 작고 gx가 0보다 작을 때를 생각을 할 때요.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갖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요 비율을 좀 낮추고 봤을 때 일단 fx가 0보다 작아지는 요것의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아지는 거 구하자라고 했을 때 요 fx가 인수분해가 잘 돼요. 그러니까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실 인수분해가 되니까 구하라고 했겠죠. 아니면은 뭐 근해 공식 등등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인수분해 2, 1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여기 앞에 있는 계수 확인해 보면 여기는 a제곱이고 1일 것 같은데 부호 생각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러면 a는 지금 실수예요. 실수이니까 이 녀석이 이제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푸는 거고 큰 이슈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a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a제곱은 실수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대해서 아래 빈칸에 이제 여기 있는 p를 제외한 나머지 빈칸에 여기는 보기에 있는 걸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여기는 gx가 0보다 작아지는 거 구하래요. 그럼 gx도 바로 일단 여기 위에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0보다 작아지는 거 구하라고 했는데 헷갈리니까 색깔을 바꿔볼까요? 빨간색으로. 얘가 0보다 작아지는 거 구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인수분해 되는 거라고 봤을 때 일단은 상수항이 인수분해 돼요. 상수항이 인수분해 돼서 상수항을 인수분해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랬을 때 얘가 x, x 요 식이 나오게끔 하려면 2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로 해야 요 a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식이 다시 한번 써보면 x 플러스 2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요렇게가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요 2a 마이너스 1이랑 여기에 있는 a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정확히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 중에 누가 더 큰지 몰라서 이 부등호를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확인해 줘야 되고 식을 아래다 한번 더 써볼게요. gx를 우리가 이제 이거 계산하고 보니까 식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x에 2a-1 곱하기 x에 a-2 이렇게 됐었어요. 이게 0보다 작다예요.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큰지 모르니까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2a-2a-1이랑 a-2의 크기를 비교하셔야 돼요. 크기 비교. 그럼 이제 얘가 클 때가 언제일까라고 먼저 확인해 보시면 여기는 이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a-2고 넘기면 3a 넘기면 3이니까 여기는 a가 1보다 클 때 a가 1보다 클 때 누가 더 크냐면 이쪽이 더 커요. 그러니까 여긴 다 1이 들어갈 거고 a가 1보다 작을 때 잠시만요. 잘못됐다. 미안해요. 이건 맞고 지금 이제 이 상황이죠. 요 상황이에요. 이거는 a가 1보다 클 때는 여기는 a-2가 더 크니까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면 x가 누구부터 누구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이 더 크니까 이쪽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몇 번이냐면은 보시면
사이 범위인 것 중에서 보자 여기 있다. 0번이네요. 0번. 요 아랫부분에 0번이 들어가요. 순서를 거꾸로 해서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A가 1일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A가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X가 뭐 집어넣어보면은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1 나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등호가 없으니까 이 사이에 만족하는 x 값이 없잖아요. 그럼 얘는 해가 없어요. 해 없음. 해가 없으니까 얘는 9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둘의 위치가 바뀐다. 그래서 a-2가 x보다 작고 x는 2a 플러스 1보다는 작다가 되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범위는 6번이 되겠습니다. 6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문자의 정확한 부호나 값을 모를 때는 이런 식으로 범위를 나눠서 풀어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뒤에 한 문제 더 있어요. 한 문제 더 있고 요것을 풀기 위해서 이제 gx랑 fx식을 한 번 더 써볼게요. fx식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fx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x가 a제곱까지였어요. gx는 어떻게 했었냐면 어차피 1일 때는 그게 없으니까요. 1일 때는 해가 없으니까 그 경우는 쓰지 않고 부등식으로 나오는 경우만 적어보면은 얘가 a-2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잠시만요. 조금만 작게 쓸게요. gx가 a-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 경우가 언제냐면 a가 1보다 작은 경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런 경우 a가 1보다 큰 경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요 범위를 구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위의 식과 이제 fx와 해를 갖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아래 식과 위에 거랑 해를 갖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경우를 첫 번째 경우라고 하고 요 경우를 두 번째 경우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경우는 일단은 fx는 무조건 이제 저 식이니까 fx의 식을 먼저 구해보면은 fx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뭐 대략 요쯤에 a제곱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요. 이게 f예요. f. 그 다음에 g를 그려볼 건데 그러면 이제 g를 여기다 이제 표시할 건데 수직선상에 이 g가 이제 a-2랑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대략적인 힌트예요. 여기에 있는 요 a가 1보다 작다가 대략적인 힌트여서 a-2는 지금 a가 1보다 작으니까 양면에 마이너스 1을 하면 얘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쪽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어딨냐면은 양면에 마이너스 2를 해주시고 더하기 1을 해주시면 여기 있는 이 식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a-2가 확실히 여기보다는 왼쪽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랬을 때 해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일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 있는 이 식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인 다시 여기 있는 요건 이렇다라고 했고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여기 있는 이제 여기에 오거나 여기에 와야 된다.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만 크면 요거보다만 크면 얘는 당연히 만족하겠죠. 이 만족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이거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만 만족하면 이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뭐 여기 있던 a제곱보다 왼쪽에 있던 오른쪽에 있던 어차피 공통해 요만큼을 갖게 되니까
우리는 이것만 체크해주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원래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뭐보다도 더 커야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더 커야 된다. 그랬을 때 중요한 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항상 확인해 보셔야 되고 등호가 없으니까 빠져야 되나 싶긴 하지만 실제로 등호가 같아질 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을 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서 빼줘야 하고요. 요 식 계산하시면 A가 4분의 3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요 두 번째 경우 해볼게요. A가 1보다 큰 상황인 거고 이번에 A-는 어디가 보다 크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수직선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전히 여기 있는 F는 A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F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이제 G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번에는 이제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확실히 이제 요 왼쪽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오른쪽처럼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얘가 요렇게 되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여기에 A-2인데 이 A-2가 고려했을 때 어차피 여기만 이렇게 해가 만족하면 이 A-가 더 오른쪽에 있던 어디에 있던 상관은 없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여기 있는 이 상황만 체크하면 되겠다 해서 A-2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 커야만 한다 라는 거 체크하면 되고 넘겨서 보시면 A가 2분의 3보다는 크다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답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4분의 3 이렇게 되고 여기는 2분의 3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에서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 개념서들 보면은 이런 유형 많이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연습하시고 한번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바로 여기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정수의 성질 문제에서 최대 최소 문제 푸는 건데, 얘는 이제, 물론 이제 개념서에도 비슷한 유형이 있어요. 비슷한 유형이 있고, 조금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보겠습니다. 세 개의 자연수 A, B, C의 최소 공배수가 2520이래요. 그랬을 때 이때 세 개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A, B의 최대 공약수가 18이고, BC의 최대 공약수가 30, 그 다음에 CA의 최대 공약수가 24다. 그랬을 때 2051을 소인수 분해하세요 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전 강의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2520을 그냥 작은 소인수들로 막 나누면 너무나도 오래 걸리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소인수 분해하냐면 이제 큰 수의 덩어리로 이렇게 쪼개시는 게 낫죠. 근데 우리가 요 끝에 20이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요거는 원래 4의 배수니까 2050을 4로 쪼개보시면 4 곱하기 630이 나와요. 그러면은 4 곱하기 7 곱하기 9 곱하기 10이구나. 그러면은 2의 제곱, 2 하나 있으니까 2의 세제곱, 3의 제곱, 5 곱하기 7이구나. 라는 것을 세 줄에 의해서 간단히 혹은 더 간단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더 간단히 하시면 됩니다. 3의 제곱, 그 다음에 7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각각의 조건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답을 구해볼게요. 일단은 A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는 1번과 3번을 보시면은 A는 18의 약수이고 동시에 24의 약수예요. 그쵸? 그러니까 둘의 최대 공약수가 18이라고 했을 때 18의 배수 약수가 아니고 미안해요. A의 약수 중에 18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고 A의 약수 중에 24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약수라는 건 4라는 값은 2 곱하기 2로 쓸 수 있고 여기는 2가 약수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A는 18 곱하기 뭐의 형태일 거고 동시에 24 곱하기 어떠한 형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적어도 뭐의 배수라고 할 수 있냐면 18과 24의 최소 공배수인
72의 배수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조건 1번과 2번을 고려했을 때 A와 뭐는 서로 소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를 한번 확인해 보래요. 근데 만약에 이제 A가 결론적으로 A가 이제 어떤 소인수를 가지고 있을까를 이제 좀 전체적으로 추측하는 문제예요. 그랬을 때 이제 A라는 숫자가 이 소인수를 가지고 있는 게 요 2나 3이나 5나 7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있을 건데 요 70이는 2와 3의 소인수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또 다른 거 생각했을 때 이 5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만약에 A가 5라는 소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있는 두 번째 수에서 BC가 최대 공약수로 30을 갔는데 그럼 B는 30의 배수니까 이 B는 5를 소인수로 가지고 있어. 근데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확인해 봤을 때 18은 5라는 소인수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A는 5와는 서로소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 18과 30을 관찰했을 때 A는 5와는 서로소일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A는 72의 배수고 그랬을 때 M은 1 또는 뭐가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7이 들어가거든요. 7이 들어가는데 이 7이 들어가는 걸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하나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념서 보시면은 그 최소 공배수 구하는 것 중에 이런 거가 있어요. 15는 3 곱하기 5고요. 그 다음에 18은 2 곱하기 9니까요, 다시. 그렇죠, 2 곱하기 9죠. 2 곱하기 9니까 3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최소 공배수 수 구해 보면은 여기 이제 1 곱하기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도 1 곱하기 이렇게 있는 거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위아래를 비교하시고 큰 것들만 가지고 오면 최소 공배수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럼 최소 공배수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요 2050을 이제 확인할 때 2050은 ABC의 최소 공배수니까 이 ABC가 이제 해당되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ABC인 거예요. 그럼 ABC가 소인수를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거냐라고 확인했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 숫자들을 보시면 이들이 다 7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ABC 중에서 누구 하나는 7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7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요 A는 요 M이 1일 때는 7을 안 갖고 있어. 그렇지만 7을 누군가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A일 수도 있어 라고 해서 그것의 경우의 수를 여기다 하나 적어주는 겁니다. 한번 또 할게요. 이번에 이제 B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B는 30의 배수인 동시에 몇의 배수냐면 24의 배수입니다. 그럼 이 둘을 잘 확인했을 때 얘는 최소한 몇의 배수라고 할 수 있냐? 미안해요. 24가 아니라 24가 아니라 몇이냐면 18이죠. 18의 배수. 그래서 둘이를 이제 확인해 봤을 때 최소한 몇의 배수라고 할 수 있냐면 30과 18의 최소 공배수는 90이 나와서 90의 배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B는 90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7의 배수가 없을 수도 있고 7을 인수로 가지고 소인수로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C를 해보면 C는 30인 24의 배수인 동시에 뭐의 배수냐면은 30의 배수죠. 30의 배수. 그럼 그렇게 확인했을 때는 몇의 배수라고 할 수 있냐면 120의 배수라고 할 수 있어요. 120의 배수,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7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A, B, C 사항은 전부 몇 개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A는 72니까 72는 8 곱하기 9예요. 그러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지금 M 이렇게 되어 있고 B는 90이니까 90은
일단 2 곱하기 9, 5, 45니까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n이에요. 그 다음에 c는 자 120은 4 곱하기 30 2 곱하기 15 그러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3 곱하기 그 다음에 5 15 곱하기 8 하시면 4, 60, 120 맞네요? L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읽어보면 A, B, C를 만족하는 쌍이 몇 개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이거에 대해서 결과값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최소 공배수 구해봤을 때 2520이 나왔으면 좋겠고 요것은 이제 2의 3승 그 다음에 3의 제곱 5의 제곱 5가 아니고 5의 제곱 아니구나 5 곱하기 7 이렇게 되니까 조건이 잘 들어맞습니다. 조건이 잘 들어맞고 결국 MNL 중에서는 MNL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7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데 이렇게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3개거든요. 1, 1, 7이 되거나 아니면 1, 7, 1이 되거나 아니면은 7, 1, 1이 돼야 돼요. 선생님, 여기에 어차피 7이 나오려면 여기에 적어도 하나가 7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 7이 들어가 있건 두 개가 7을 가지고 있건 뭐 한 개가 7을 가지고 있건 결론적으로 이게 7이라는 값이 잘 나오니까 상관없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여기 맨 처음에 나와 있던 이 틀이 깨져버려요. 7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은 최대 공약수를 했을 때 7은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7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예요. 나올 수 있는 3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A, B, C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크기가 이러한 A, B, C 구하라고 했으니까 값 집어넣어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요 값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제일 작아요. 그래서 M에 1 집어넣으면 72, 그 다음에 N에 1 집어넣으면 90, 그 다음에 나머지 7을 120과 곱해주면 840 해서 얘가 값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한번 쭉 잘 확인해 보세요. 부족한 부분은 책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도형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도형 문제 보면은 사각형 ABC에 대해서 AB의 길이가 2고 AC가 루트 2고 BAC가 135도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135도니까 대략 어떻게 되려나? 슝, 슝, 슝. 아이고, 모자라다. 나름 잘 그린 것 같아요. A, B, C.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2. 그 다음에 여기가 135도. 이렇게 되는 삼각형이래요.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면적과 외접원의 반경을 생각하자. 삼각형 ABC의 넓이는 주어진 조건 잘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2에 사인 135도 2분의 루트 2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루트 2분의 1이라고 적으셔도 되니까 이렇게 적으시면 넓이는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BC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BC의 길이는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코사인 공식 쓰면 될 것 같아요. 코사인 법칙. 그래서 BC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빼기 2배의 2 루트 2 코사인 135도 해서 계산해보세요. 계산해보시면 BC의 값이 뭐 나오냐면 루트 10 나옵니다. 루트 10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경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요 BC 값 구해냈고 BC의 길이가 여기 이제 루트 10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마주보고 있는 각, 마주보고 있는 변에 대해서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려면 사인 법칙 쓰셔야 되죠. 그럼 사인 법칙에서 사인 135도분의 루트 10, 루트 10이 2R이다. 그러면 요 135도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결국 이 값이 이렇게 가면 루트 20, 2루트 5다. 그러면 이 약분해버리면 얘가 5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외접원의 반경은 5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씩 볼게요. A의 길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A 아니구나. 위에 다시 읽을게요. 각 BAC의 3등분선이 변 BC와 교차하는 점을 B에서 가까운 쪽으로 D이라고 하고 삼각형 BAD, ABD, ADE, AEC에 대한 면적을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요. 3등분 한번 해봅시다. 3등분 해보면 이렇게 그렇대요. 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저는 얘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뭐가 되냐면 135도를 3등분 하시면 45예요. 그러면은 요만큼이 직각입니다. 직각. 그리고 그림 이상하지만 여기 45도예요. 45도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랬을 때 이제 구해볼게요. 구해보면은 일단은 A2의 길이를 구하고 싶대요. A2의 길이가 구하고 싶고 A, B, C를 세타라고 놓으면은 여기를 세타라고 놓으면은 A를 뭐 곱하기 탄젠트 세타라고 구할 수 있고 A는 미안해요. 얘가 D고 얘가 2죠. 그래서 요 A는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요거분의 요거가 탄젠트 세타잖아요. 요거분의 요거가 탄젠트 세타. 그래서 세타니까 A는 2 곱하기 탄젠트 세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사인 세타 값을 구하고 싶은데 이 사인 세타 값 어떻게 구하지? 라고 했을 때 이 사인 세타 값은 이 작은 삼각형뿐만 아니라 이 큰 삼각형 원래 ABC 한 각이기도 하고 ABC를 우리가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놨잖아요. 어디서? 여기서요. 여기서 R이 루트 5라는 거 구해놨으니까 우리는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거 루트 2가 2 곱하기 루트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계산하시면 사인 세타가 뭐 나오냐면은 10분의 루트 10 나와요. 10분의 루트 10, 10분의 루트 10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공식 활용하셔도 상관없고요. 여기가 지금 10, 그 다음에 루트 10인 상황인 거니까 계산해보시면 여기가 몇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저거는 루트 10분의 1이랑 똑같으니까 여기 3. 얘가 3분의 1 나와요. 네, 어떤 방식이든 편하신 대로 구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A2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A2의 길이는 탄젠트 세타 구했으니까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 대입하면 되고 3분의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분의 2. 자, 그랬을 때 조금 딱 마지노선으로 내려서 보시면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건 넓이비 구해보래요. 그래서 AD랑 여기는 요 조그만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ABD 여기는 왼쪽 삼각형의 분수를 구하라는 말은 뭐가 똑같은 말이냐면 ABD 대 삼각형 ADE 그리고 넓이비 구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넓이비 구하는 말과 똑같은데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 있는 요 삼각형 ABD랑 요거 있는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는
서로 뭐가 공통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이 둘은 요거는요. 얘는 높이가 공통해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넓이비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얘네들의 넓이비는 결국 밑변비랑 같아져요. 밑변비. 근데 밑변비가 누구냐면은 BD 대 D이에요. BD 대 D이고 BD 대 D인데 여기 잘 보시면 BD 대 D를 구하려고 봤더니 여기는 요각이랑 여기는 요각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AD 얘는 각의 이등분선이거든요.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각의 이등분의 성질에 의해서 BD 대 D는 얘 대 얘는 AB 대 AC는 BD 대 D이니까 얘가 AC 다시 AB 대 AC로 바뀌어요. 다시 미안해요. 여기가 아니구나요. BD, D니까 A죠, A. 네. AB 대 AE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얘는 AB는 위에서 2라 그랬고 2. 그다음 A는 위에서 3분의 2라 그랬으니까 결론적으로 누구분의 누구냐면 얘분의 얘니까 얘가 3분의 1이 나와요. 3분의 1. 2분의 3분의 2니까 3분의 2가 나와요. 그 다음에 AB 요만큼의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얘는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 얘는 직각삼각형이니까 보시면은 그냥 밑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얘는 3분의 2라는 게 나와요. 얘는 3분의 2. 자, 그래서 마지막은 각각의 넓이를 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ABD는 안 구했죠. 다 구해봐야 되죠. ABD는 요만큼인데 지금 삼각형 AB가 ABD랑 AD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AB의 넓이가 얘가 3분의 1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ABD가 요거에 의해서 지금 비율이 2대 3분의 2예요. 2대 3분의 2니까 전체 얼마만에 얼만큼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여기에 있는 ABD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충분히. 그래서 얘는 3분의 2가 있으면 요거 식 이렇게 고칠 수도 있죠. 양변에 2분의 3으로 나눠버리면 여기는 3대 1이 돼요. 3대 1. 그래서 아까 3분의 1이라고 한 것도 맞고요. 이렇게 3대 1이 돼요. 3대 1이니까 전체 넓이 중에서 전체 넓이예요. 이 넓이에서 얼마만큼 차지고 하고 있냐면 4분의 3만큼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얘는 전체 3분의 2에서 4분의 1만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는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는 6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C 구해야 되는데 AC는 뭐 지금 보시면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을 하면은 여기 있는 지금 보시면 루트2 나와 있고 여기 AE 길이 구했고 각 나와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루트 2 곱하기 사인 45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제 얘랑 지워지니까 3분의 1이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고 쉽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래 전체 넓이가 1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전체 넓이가 1이라는 거 구해놨으니까 저 1이라는 거 가지고서는 전체 넓이가 1인데 여기 있는 이 왼쪽에 AB의 넓이가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3분의 1이 되겠죠. 저기 3분의 1, 6분의 1, 여기 2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보다는 사각함수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온 것 같진 않아요. 늘 나오는 것처럼 이제 공식 사용하고 그다음에 넓이 구하는 그 방향으로 갔으니까 이거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모르는 부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혹시 모르시는 부분 있으면 댓글 다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엉망진창이어서 죄송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